씁쓸한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던 2017년. 뜨겁게 떠오르는 열정과 함께 2018년은 활짝 굳게! 새로운 해, 취업 코스들과 함께 시작하는 성공 취업을 향한 새로운 시작. 활력 있게, 자신 있게, 빛나게! 취업 성공에 빛나는 왕관을 쓰기 위해 답정보센터에서 준비한 새해맞이 취업 성공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3 지금 시작하게!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취업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자, 이제 설날도 지났고요. 2월도 벌써 이제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상반기 공채 시즌도 이제 정말 남지 않았다는 의미겠죠? 네, 맞습니다. 취준생 여러분들 지금부터 정말 긴장되실 텐데요. 긴장 바짝 하셔야죠. 이때 예.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체력 관리 아닐까요? 컨디션 관리가 예. 제일 중요할 텐데요. 자소서 쓴다고 또 밤새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네. 그러지 마시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책상 앞에 앉는 버릇, 습관 지금부터라도 몸에 익숙해지게 바로 시작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류 전형을 합격한 다음에 인적성 시험 스케줄 맞추려고 하면 안 좀 되죠. 늦습니다. 예. 오늘 만약에 내가 8시, 9시 이때 일어났다면요. 예. 이런 분들은 꼭 오늘부터라도 일찍 잠자리에 드시고 내일부터는 새벽 6시에 일어나는 기상 습관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얼리버드가 되셔야 한다는 얘기인 건데 아침에 우리 뇌가요. 아침에 네. 그 눈 뜬다고 쌩쌩 가동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어나서 한 영양 공급도 해주고 로딩 한 되는 시간.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도 시동해서 바로 출발하면 그렇죠. 고장 나는 것처럼 이런 거를 좀 다 감안하셔서 오전 8시에서 9시에는 정말 풀 가동될 수 있으려면 아침 그 박성희 아나운서 얘기대로 아침 6시에는 일어나서 좀 움직여 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그런 습관을 꼭 들이시길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설 연휴도 끝났고 오늘부터 다시 달려봅시다. 화요일 네. 잡정보센터 지금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죠.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고구마 100만 개를 먹은 것 같지만 이 답답함을 회사에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지원했지만 탈락 통보만 해줄 뿐 누구도 탈락의 이유를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측만 무성했던 탈락 원인 저희가 밝혀드리고요. 또 예. 상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밝혀드립니다. 왜 떨어졌나 시즌3 시간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받는 날인데요. 네. 세게 이면준 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설 연휴 동안 뭐 또 어디 멀리 갔다 오셨다고 저 들었습니다. 네, 일단 어디 갔다 오셨어요? 친척분들 예. 잠깐 뵙고 강릉 올림픽파크에 가서 오. 올림픽의 열기를 느끼고 왔습니다. 여자친구가 또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냥 아, 그러셨군요. 갔다 오셨대요. 재밌으셨겠어요. 예. 뭐 어떤 경기 보셨어요? 경기를 보지는 못했고요. 네네. 예매를 못해서 그 올림픽파크에 입장권을 사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1시간 걸려서 10분 보고 나왔습니다. 경기장 네. 밖에서 와 하면 이제 네. 이걸 보시면서 함성만 기운을 네. 느끼고 느끼고 오셨네요. 오신 걸로. 네, 그래서 TV로 시청하는 것을 권장을 많이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박수현 아나운서도 네, 갔다 오시잖아요. 저도 다녀왔죠. 어떤 거 저는 같습니까? 이묘준 선수가 또 금메달 이야, 땄을 때 또? 그때 또 그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러게 아주 뭐 중요한 순간에 꼭 빠지지 않는 우리 박송희 아나운서입니다. 네. 자, 이게 또- 예. 맞습니다. 2018년 황금 개해에 이제 구제를 받으실 마지막 분을 그렇죠. 저희가 모셨습니다. 예. 박세희 학생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뭔가 저는 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이 여학생분들이 이렇게 환하게 나와주시면 네. 더 기분이 좋은 것 같고 네.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네. 먼저 자기소개 간단히 좀 해주실까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경북대학교 생물산업공학과를 졸업 예정인 박세희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뭔가 서울말 쓰시려고 지금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예. 맞죠? 네, 서울 사람이에요, 막 하시는 느낌인데. 이제 고향 친구들이 이제 연락 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 네, 가서 지방에서 온 거 티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계속 지금 그쪽이 고향이시고 네. 학교도 거기셨고. 경북대학교시니까. 네, 고향은 포항이고요. 음. 이제 학교를 대구에서 졸업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셨군요. 말투가 엄청 야, 귀여우시네요. 이게 약간 사투리가 여자분들이 뭐 전라도도 그렇고 경상도 네. 특히 저희 아버지가 또 경상도이기 아, 때문에 네. 이 또 고모님들이 여기 만나 뵈면은 이 여자분들이 쓰시는 사투리가 상당히 좀 이렇게 친근하고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그러면 예. 저희가 공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공채 도전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제가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준비를 했었는데요. 예. 제가 공채보다는 사실 수시를 많이 노려서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제 틈새를 좀 노렸군요. 네, 틈새를. 그랬습니다. 왜요? 그 하반기 공채보다 수시를 노린 이유는 뭐예요? 제가 사실 졸업이 이제 2월 예정이긴 했는데 예. 이제 좀 수업 관계상 8월로 좀 미뤄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서요. 올해 8월로? 네네. 그래서 공채보다는 좀 수시를 위주로 많이 지원을 그럼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8월에 하는 거예요? 네, 졸업? 8월에 합니다. 네. 아직 좀 있어야 되는군요. 네네. 아직은 이제 졸 예정자가 아닌 거예요. 네. 한 학기 남은 건데 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우리 박세희 양께서 외향적인 타입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나오시나요? 딱 보면 느낌이 그렇잖아요. 모르죠. 또 뭐 친구 만나면 또 이제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기 방송에 나온다는 게 항상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네.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주변에서 이제 흔히 카더라 통신에 대한 게 많거든요. 많죠. 네. 근데 또 공채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객관적인 조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좀 참여를 결심을 하고 이제 평소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관심 있게 많이 봤었는데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애청자셨네요. 네. 이 자리에 이렇게 용기 내서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취업의 시작이 반이잖아요. 이제 반은 예, 시작한 반은 거예요. 갔다 예. 이렇게 보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쌤들의 팩트 폭격이 좀 이어지더라도 열린 마음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또 이번 왜 떨어졌나 출연이 새 학생에게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분이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 분이어서 예, 기운을 또- 또 확 받아가시길 그러니까 저희가 또 우리 바라겠습니다.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네. 그 닫기 전에 네. 떠리르다가 이제 막 네. 주니까 제가 볼때는 마지막 받아가시길 출연자에서 바라겠습니다. 아마 제가 예. 몰아서 드리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 세희 학생이 새롭게 새 마음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할 텐데 일단 현주 쌤께서 첫 번째 팩트 폭력을 해주시겠습니다. 보셨죠? 네, 봤죠. 몇 점,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 야, 이것도 뭐 괜찮네요. 여학생이라고 자주 주신 거 아니에요? 예. 조금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솔직하시네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들려고 남학생이었다면 남학생이면은 더 이제 솔직한 팩트 폭력을 오늘 또 멀리서 오셨으니까 그래요. 제가 멀리서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현준 쌤이 이제 10점 만점에 6점을 주셨는데요. 네. 어떤 이유에서 6점을 주셨는지 저희가 먼저 새 학생의 자소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연 캐스터가 소개해드립니다. 예. 네, 현준쌤이 골라주신 자소서는요, 이 세희 학생이 현대자동차 수시 채용 더 H 플랜트 기술 직무로 지원한 자소서인데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항목입니다. 현준쌤이 골라주신 단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항목에 대한 1번 항목은요, 이제 10년을 11년처럼이라는 소제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0년을 11년처럼은 제 마음을 움직인 여러 글귀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은 하루에 2시간씩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11년 동안 생활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 때문에 저녁 시간은 무조건 쉬어야 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돌아오지 않을 2시간 동안 CNN을 청취하고 신문을 읽거나 달리기와 같은 운동을 하는 등 글귀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소한 습관의 변화가 가져다준 자기 개발에 대한 열정과 체력 관리를 통해 얻는 엔돌핀은 저로 하여금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갈 수 있는 성장 발판이 되었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후에도 사소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동료 및 선배들에게 엔돌핀 같은 사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소제목이 굉장히 눈에 띄고 궁금증을 유발했습니다. 방송을 보고 있는 취준생 여러분들은 이게 잘 썼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과연 현준쌤이 왜 이 부분을 짚어주셨는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희 학생의 자기소개서 What Makes You Move를 저희가 살펴봤는데 네. 10년을 11년처럼 이 말 근데 하루에 2시간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1년을 벌 수 있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대단한 그러게요. 거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현대차 수시채용 더 H에서 면접까지 봤다고 들었습니다. 어땠었어요? 이렇게 면접 봤다는 건 그만큼 뭐 괜찮게 했다는 걸 거고 1차 면접 보고 2차 면접까지 본 거죠? 임원 면접까지. 네, 임원 면접까지 네, 봤는데 그때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임원 면접을 봤는데 저는 이제 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좀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조금 마이너스가 됐던 것 같습니다. 왜요?
조금 건방져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 탈락의 고배를 마셨어요. 아까 제가 내향적이라고 했는데 네. 그건 아닌가 봐요. 그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그죠? 당차 보이시는데요. 외향적인 적극적이고 그런 타입이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좀 낯을 가리긴 하는데 예. 이제 조금 적응을 하게 되면 좀 원래 본 성격이 밝은 성격이 조금 그러시구나. 나옵니다. 네. 그래서 면접에서의 페이는 내가 너무나 지나치게 자신감이 넘쳐서 건방졌다. 뭐 이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라고 혼자 추측을 이제 해보신 그래요. 건데요. 혼자만의 생각이고. 예. 어쨌든 그건 저희가 네 생각인 거고 네. 일단 예. 어쨌든 저희가 지금 살펴본 자소서가 합격한 자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될 텐데 10점 만점에 6점 주신 이유를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사실 이 자소서 항목이 공채형 자소서 항목이었어요. 네. 더 H용 자소서는 이 자소서 항목이 아니라 캐스팅 주제를 3가지 정도 주어지는데 거기서 500자 정도를 선택하는 거라서 물어봤었거든요. 사실 방송 네네. 전에. 근데 이 부분은 좀 본인이 확실하게 이제 인지해야 될 게 저장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여기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지원자분들 되게 중요한데 꼭 자신이 제출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언제든지 특히 면접에서든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꼭 본인이 제출하기 전에 꼭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자소서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공채형 자소서로 공채- 다시 쓴 네. 거죠. 이거는 이제 떨어졌던 거죠? 사실 이 자소서가 합격의 당락을 결정을 했는지는 사실 이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종 면접까지 가는 것은 저희가 활동을 4개월 동안 했었는데 그 4개월을 바탕으로 추천을 받은 사람만 임원 면접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한 명이어서 면접을 몇 명이었어요? 이렇게 추천받은 사람이? 이게 팀별로 이제 나눠지고 추천을 받는데 저희 팀 6명 중에서 저 포함 2명 추천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채 자소서인데 공채에는 도전을 해보신 거는 맞나요? 공채는 도전을 예. 못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자소서는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그냥 혼자 쓴 거예요? 혼자 써보신 거예요? 이 자소서는 이제 임원 면접을 앞두고 회사에서 이제 자소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 아. 그래서 써라고 하셔서 이제 네. 맞춰서 쓴 겁니다. 아, 그런 그 거군요. 임원 면접 앞두신 분들은 공채에 준하는 자소서를 자기소개서를 썼어야 되는 써라. 거였던 거네요. 네, 그랬던 거고 이해가 되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걸 쓰고 임원 면접 본 거고 그리고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긍정적인 합격 자소서로 볼 수는 해석보다는 없겠네요. 약간 뭐 긍정적으로만은 볼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요. 일단 내용이 보니까 뭐였죠? 그렇죠. What makes you move에 그렇죠. 대해서 썼는데 현준 씨 예.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네. 예. 일단 내용 부분이 사실 이제 본인이 통과하고 나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자소서를 쓴 거다 보니까 집중도 있게 쓰지는 못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일단은 1번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니까 왕메이스 무브 같은 경우 일단 1번 자소서 항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무엇을 당신이 움직이게 하는지를 기술해 주십시오라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항목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소제목 에서부터 내용을 보면은 뭐 본인의 가치관에 쓰는 거니까 사실 딱 이것이 정답이라는 부분은 없어요. 본인의 가치관이 설득적으로 기술을 잘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형태적인 부분에서 두괄식적인 부분이 본인이 가치관이 2개라고 하면은 사실 첫 번째 문단에서 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뭐 이것입니다. 혹은 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뭐뭐뭐뭐입니다라는 식으로 두괄식으로 좀 더 구조만 잘하셨어도 훨씬 더 가독성이 높아졌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제 내용 부분에서 아무래도 그 2분단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걸 평가하는 면접관들, 뭐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읽어봐야지 본인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 뭐 어떤 건지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따라서 2분단으로 나눈 뭐 10년은 11년처럼이라든지 혁신과 도전 부분을 또 따로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구조화된 자소 항목에서는 좀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구조화된 자소서 항목에선 실패했다. 네. 일단 두괄식은 기본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네. 거고 처음에 내가 나를 움직이는 것이 뭔가에 대한 거를 딱 보여줘야 되는데 네. 중간중간 꾸역꾸역 보니까 자기 개발에 대한 열정과 체력 관리를 통해서 얻은 엔돌핀 이게 이제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갈 수 있는 성장 발판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어떤 그 노력들이 네. 자신을 움직일 수 있는 거라 얘기해 주신 건데 그 10년을 11년처럼이라고 한 게 소제목이 제가 볼 때는 이걸 보고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네. 자소서를 뭐 한두 장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는? 소제목 부분을 좀 약간 인상적으로 작성하려고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뭐 지원 면접관의 호불호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호를 표한다고 하면은 좀 더 읽어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지원 질문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대한 답을 먼저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자소서는.
굳이 얘기하면 자기소개서의 지원자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써주는 게 맞는 거고 그런 것들이 면접 전형까지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방금 이제 김승재 아나운서 분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해당 내용을 좀 보면은 자기 관리 역량이 뛰어나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열정과 체력 관리를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엔돌핀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왜 엔돌핀으로 마무리가 됐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내용을 읽으면서도. 그러면 본인의 가치관이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관리 역량이 뛰어난 사람인지 사실 본인이 글을 쓰면서 핀트가 이제 나갔다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네. 정확히 이런 부분을 어필해서 쓰고 싶다는 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됐던 부분이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도 내용적인 구술에서도 좀 실패한 자소서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또 눈에 띄는 부분이 뭐 자기 관리에서 엔돌핀으로 이어졌는데 또 보다 보면 사소한 습관의 변화가 나를 변화시켰다 이렇게 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소한 습관의 변화 그러면 한 문장으로 이게 새 학생을 움직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건가요 결국은? 네, 사실 이제 과거에는 예. 조금 나태해졌던 부분을 예. 차근차근 개선해 가면서 이제 작은 거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이제 그런 것이 저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모티브가 되었다라는 걸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핀트가 나갔던 것 같습니다. 말을 굳이 맞추자면은 될 수는 있는데 이건 약간 그 신조, 그러니까 신념처럼 내가 나의 어떤 좌우명처럼 꾸준히 나를 움직여왔던 동력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이제 과거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이렇게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그 노력에서 오는 어떤 뿌듯함이라든가 그런 거여서 약간 좀 핀트가 어긋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보신 거죠? 네, 또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원 면접 전에 이 자소서를 써서 네. 임원분들이 이걸 분명히 참고를 하셨겠죠. 그러면은 엔돌핀 부분을 보셨다고 하면은 새 학생이 면접 자세를 임했을 때 긍정적인 에너지 요소가 많이 나왔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본인이 자신감이 너무 넘쳐서 했던 부분이 약간은 뭐 부정적인 뉘앙스의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보여졌던 것 같아요. 특히 현대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을 전체 공채에서 10명을 뽑으면 1명 정도밖에 티오가 없을 정도로 여성분들을 굉장히 적게 뽑는 회사 중에 대표적으로 유명하거든요. 또 본인이 지원한 곳이 플랜트 기술이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되게 좋은 인성적 역량인데 사실 그건 기본적인 거죠. 모든 지원자들, 취업 준비생들의 신입 사원들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부분 외에 다른 부분을 사실 어필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게 그리고 또 자기 개발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떤 그 체력 관리 이런 게 또 할 때 어쩔 땐 되게 하기 싫잖아요. 네네. 하기 싫을 때 하면은 엔돌핀이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게 좀 뭐 기본적이면서도 임원들이 볼 때는 딱 이게 그랬겠네라고 딱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사소한 습관, 사소한 거를 잘 신경 쓴다 이 부분을 쓰는 거는 어때요? 그 소재 면에서는? 일단 소재 면에서 사실 그 플랜트 기술의 인성적 역량이라고 하면은 꼼꼼함 네. 이런 세밀한 부분이 굉장히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인이 포인트를 잡아서 소재적으로 치환해서 썼다고 하면은 사실 좋은 소재라고는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본인이 어떤 식으로 구술하는지는 좀 더 이제 구조화를 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루틴을 얘기하는데 아마도 이거를 접근을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그러니까 먹고 자고 하는 거 이외에 그러니까 그 본능적인 그런 거 이외에 내가 노력으로서 매일매일 하는 습관이라는 게 있다. 이런 거를 좀 습관 쪽으로 갔으면은 나쁘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때요? 뭐 일단 습관적인 부분에서 되게 좋은 건데 지원자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거라고 하면은 뭐 시간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기본적인 거에서 건데. 당연한 건데 지원자들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약속 시간을 굉장히 의도적으로나 혹은 본인이 무감각하게 늦는 분들이 있고 사실 플랜트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적시적소에 본인의 역량을 투입해가지고 그 여러 유관부서도 함께 일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사실 소재적인 부분에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어떻게 포장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란 거를 꼭 기억해 주시길 그렇습니다. 네,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항목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 현대차의 What Makes You Move도 그렇고 저번에 네. 아모레 퍼시픽 그 박성영 아나운서 때는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여기가 이제 아름다움, 아름다움 뭐 네. 묻는 거였어서 이게 굉장히 질문 자체가 철학적이기 때문에 이 철학적인 거를 학생들 입장에서도 철학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저분은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일단은 그 회사에 대한 분석적인 부분이 굉장히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그 분석적인 부분들은 산업 분석과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걸 바탕으로 본인의 가치관을 매칭을 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뭐
틀을 다 주면은 사실 모든 지원자분들이 따라할 수 있으니까 전반적인 흐름 정도만 준다고 하면은 일단은 그 What Makes Move에서 본인 자소서를 작성하실 때 두 가지식으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한 정의 부분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천자 항목이기 때문에 사실 한 가지 소재로 가지고 그거를 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두 가지 소재인데 그게 이유가 다른 두 가지 소재여야겠죠. 그걸 움직이는 것이 두 가지 이유가 있고 이것들이 나의 첫 번째 과거 경험과 두 번째 과거 경험과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나를 움직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이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라고 결론을 지어주시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자소서에 그렇죠. 완벽한 답을 낼 수가 있겠죠. 끝에도 이것 때문에 뭐가 좋았다가 아니라 네. 결론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를 움직이는 것은 이거다라고 끝을 내야 이해가 좀 주술이 만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예, 진짜 알겠어요? 아직 모르는 표정인데.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그래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방송 돌려보면서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다음 항목 좀 살펴보죠. 김하연 캐스터가 소개해 드립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항목은 2번 항목입니다. 네, 본인이 회사를 선택할 때의 기준은 무엇이고 왜 현대자동차가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묻는 항목인데요. 세희 학생이 쓴 자소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은 모두가 걱정해도 내 방식대로 간다라고 적었는데요. 본문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시절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과학학원에서 강사 일을 병행했습니다. 학교열이 높은 곳에 위치한 학원이었고 실험이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많은 학생을 보유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수업을 담당했는데 과학에 대한 원리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 가르침이 아이들의 미래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책임감에 저만의 방법으로 이해가 쉽고 정확한 수업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학부모의 요구가 많아질 것이라는 모든 선생님의 걱정을 뒤로하고 수업 시작하기 2시간 전에 출근해 수업 내용과 관련된 노래와 동영상 그리고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적절한 예시를 찾았습니다. 또한 실험 도구 없이 집에서도 가능한 실험을 준비해 어디서든 느낄 수 있는 과학을 소개했습니다. 그 결과 전년 대비 70% 증가한 12명의 아이들이 영재원에 진학하게 됐으며 학부모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1년 만에 학원을 대표하는 강사가 됐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책임감과 뚝심이라는 매력적인 면모는 경험을 통해 얻은 저의 가치관과 일치하며 가슴 뛰는 일에 대한 열정으로 현대자동차의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도 나도 이 마이웨이를 고수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지원했다는 이야기가 과연 잘 쓴 것인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항목 살펴봤는데요. 자, 현준쌤, 현대차도 나도 마이웨이다. 이런 내용 쓰는 친구들 많은가요? 많죠. 어. 네, 많고 보통 이제 현대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완성차의 소비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예. 소비재를 쓰는 뭐 아까 아모레퍼시픽도 나왔는데 전형적인 패턴들이 이 소비자적 관점, 내가 이 자동차, 현대자동차를 많이 타고 많이 이용해봤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현대자동차가 글로벌하니까 많이 저도 이제 글로벌한 부분으로 영향을 어필하고 싶다는 내용의 소재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게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느낌이 근데 굳이 얘기하자면 소재는 괜찮았는데 굳이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예를 하나 들었으면은 네.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구체적인 예. 어떻게 해서 뭐 호평이 있었다든가 그런 것들을 좀 했다면 좀 더 어떤 괜찮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객관적인 수치화라든지 구체적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어필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일단은 이 자소서 항목에서 좀 아쉬웠던 점은 이 방금 그 예제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급하게 쓴 느낌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스타를 본인이 정리한 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여기 현대자동차 2번에 그냥 그대로 꼈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딱 봐도 그게 급하게 썼던 느낌이 그 인위적인 키워드를 맞춰서 소재를 그냥 우겨 넣은 느낌이 너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원자분들이 많이 좀 착각하시는 게 스타를 너무 많이 강조하니까 그 스타를 쓰면은 모든 자소서가 다 완성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일단 이 자소서 같은 경우 질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본인의 회사를 선택할 때 기준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을 해줬어야 됐고, 두 번째가 왜 현대자동차가 적합한지를 기술해 주시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왜 현대자동차와 일치하는지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본인의 기준이 뭔지를 명확하게 언급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기준의 명확성이 중요하겠죠. 또한 이런 부분을 회사와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본인이 적절한 스타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냥 본인이
뭐 대표적으로 혹은 꼭 얘기하고 싶은 스타가 아니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닌 회사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에 관련된 스타를 해줬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이유는 사실 천자이기 때문에 최소 2가지 이상 작성해 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천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두 부분도 그렇고 후반 부분도 그렇고 너무 인위적으로 이 천자를 매칭시키기 위해서 좀 과하게 쓴 그런 자소서 그리고 본인이 방금 전에 실토했듯이 컨트롤 C, 컨트롤 V에 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회사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새 학생이 여기서는 그 과학 강사로 일했던 사례를 들어줬는데 이거는 어떨까요? 소재 자체는 사실 아까 방송 전에도 네.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좋은 소재예요. 근데 본인이 약간 이제 어떻게 어필해야 되는지 부분의 방향성을 좀 못 잡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살짝 언급해 주셨던 대로 한 가지 강사 일을 한다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히 또 세희 씨 같은 경우는 오래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굉장히 장시간 시간 투자한 객관적인 결과물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 현대자동차와 마찬가지고 플랜트 기술 직무 자체도 마찬가지겠죠.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오랜 역사 동안 글로벌 5위, 물론 지금 이제 7위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그런 역경의 시대를 보내면서 굉장히 호국 보훈의 가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부분에 그 책임감적인 부분이 사실 본인이 강사 일을 하면서 느꼈던 책임감과 매칭을 시켰다고 하면 훨씬 더 이 자소서 항목에 적합한 소재가 될 수가 있었겠죠. 네. 네. 또 새 학생 자소서 좀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 3번 부분을 말씀드려주고 네. 싶은데 3번 부분의 그 자소서 항목이 네. 현대자동차에 해당 직무에 지원하게 된 이유와 선택 직무와 본인이 적합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 및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거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기아 자동차에도 많이 나오고 사실 직무 지원 동기와 직무의 전문성을 물어보는 것들은 SK에서도 3번 항목으로 단골적으로 나오고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나오는 자소서 항목이에요. 네. 근데 좀 안타까운 점은 특히 많은 학생들이 그런데 학생 마인드에 그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자소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비즈니스 마인드가 뭐냐고 하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회사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 학생 같은 경우는. 회사의 존재 네. 이유란 네. 이윤 창출이 아닐까 그렇죠. 싶습니다. 정답. 네. 그러니까 회사는 이윤 창출하기 위해서 존재를 어떡해.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이윤 창출하기 위해서 각 산업군별로 각 직무별로 본인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자소서에서 기술로 얘기해주고 면접에서는 구술로 얘기해주는 거고. 그래서 질문을 좀 더 뜯어보면은 선택 직무에 본인이 적합하다는 뒤에부터 먼저 보는 게 좋아요. 그 적합하다는 거는 내가 이 해당하는 회사 직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이윤 창출할 수 있는지. 본인 같은 경우는 플랜트 기술 직무로서의 부분이 있고 그게 본인이 지원하게 된 이유와 일치한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죠. 특히 플랜트 기술적인 부분에서 사실 이 자소서의 내용에는 직무적 역량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어요. 세 가지 항목 다. 특히 이 마지막 3번 항목은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3번이 무슨 내용이에요? 3번이. 3번이 이제 본인이 LG전자 인턴 근무한 걸 썼어요. 근데 그 키워드를 강조한 것도 본인이 인성적 역량을 강조했죠. 적극적인 자세. 직무적 역량을 묻는 질문에 인성적 역량이 적극적인 자세. 적극적인 전문성이 자세. 나왔어야 되는데. 네. 네. 2번 같은 경우도 전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어떤 생각이 딱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판 깔아주면 잘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대부분 그런 친구들은 좋은 바탕에서는 누가 못하겠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판이 좋지 않아도 내가 그 판을 좋게 만들어가겠다는 식으로 써놨는 게 그리고 구체성을 띠는 게 좋다고 얘기 많이 하는데 세희 학생은 2번 봤을 때 그 기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현대차를 보면서. 아까 그 본인 선택할 때 기준 말이야.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을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좀 묻는 거예요. 아, 회사를 선택할 때 저는 사실 이제 현대자동차가 제가 현대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서 현대자동차 역사에 관련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현대차에 관련된 역사의 책? 네. 예. 정말 무에서 유를 창출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스스로 학교 생활을 할 때 돈을 벌었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나도 조금 학교 생활이 길어지고 있지만 스스로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렇게 성장해가고 나가는 인재라는 거를 어필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생각대로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아까 다시 뭐 좀 얘기하자면 나왔던 게 2번이기 때문에 내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연관 관계를 좀 더 이해가 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본인의 그 논거로 그러니까 근거로 그 교사했던 거를 쓰면 좋을 텐데 이 교사가 먼저 나와버리니까 얘기 약간 좀 말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네. 점 얘기하신 거죠 네, 아까도요. 소재적으로 좋은 부분을 굳이 뭐 단순화 시켜서 얘기하면은 좋은 내용물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장을 사실 잘 못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 제가 볼 때는 세희 학생은 그래도 잘 하시고 계신 것 같고 본인의 어떤 그 주장에 대한 그
근거도 그렇고 상당히 좀 생각을 더 바르게 하고 계신 분인 것 같아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 분인 것 같아서 기대는 되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자기소개서에 대한 걸 짚어봤는데 네. 세희 학생이 궁금한 점들이 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게요. 예, 좀 그런 거좀 서류 전형 때 궁금했던 점 좀 하나씩 물어볼까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제가 그 학기가 늦어지게 된 이유가 예. 그 F 학점을 받은 과목이 F 학점이요? 네, 이제 학교를 이제 수업을 제가 참석을 하지 못해서 시험도 못 치고 출석 일수도 채우지 못해서 이제 학점을 F를 받은 게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필터링이 되진 않을까? 왜 그랬어요? 제가 그 학원 일에 대한 아, 얘기를 이제 적었는데 네. 이제 학원 강사 일을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약간 올인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제가 잘못된 판단이긴 했었는데 이제 그때는 조금 더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마지막이다 보니까 그래서 학교보다는 학원 일에 조금 더 치중했었던 것 그래도 뭐 같습니다. 무의도식 하다가 F 받은 거 아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궁금할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방송에서 솔직하게 오픈해준 세희 학생에게 네.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본인이 네, 열심히 하다 F 받은 네. 거고. 예. 회사에서 인사팀에서 안 보기를 좀 갈망하고 또 그 F 학점 주객이 전도가 돼서 F 학점 얘기가 본인이 얘기를 해주셨긴 해요. 사실 세부 내용 보면은 굉장히 본인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본업보다는 사실 주객이 전도된 부분도 여기 있긴 한데 본인의 부업적인 부분에서 이제 올인해서 이제 본업을 놓친 케이스라고 볼 수 좀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그래서 본인이 일단은 기입을 F 학점을 안 하는 쪽으로 하는 쪽이 좋겠죠. 방향성이라고 하면. 총점만 쓰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삼성 같은 경우는 학점별로 기입하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빼고서 기입을 해야 될 거고 현대차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제가 인사팀 인터뷰를 좀 확인해 보니까 그 학점이 절대적인 척도는 아니에요. 현대자동차의 그 채용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학점이 전체 그 총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를 보니까 3점 미만 뭐 2.9 물론 이제 뭐 엄청 낮게는 없었는데 그 합격자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합격 이공계분들은 학점이 중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고 그래서 경험적으로 소구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현대자동차에 필요한 인재 부분에서 연결고리를 어떻게 하냐. 방금 전 이제 본인이 했던 대로 내가 책임하고자 하는 일에 책임감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학점 부분을 소홀히 했다는 부분은 본인이 잘 포장해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사실 좋은 소재로서 오히려 역박금할 수도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인턴 경험이 있더라고요. 인턴 경험 얘기 좀 들어볼까요? 아, 네, 제가 인턴을 2번을 했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학원 강사를 정말 올인을 하고 난 다음에 시작했던 LG전자 호주 법인 인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또 마케팅 부서였기 때문에 예. 직무랑은 살짝 거리가 있어서 그거를 또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올 겨울 방학 때 상신 브레이크에서 또 공정 개발팀에서 인턴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시는 이제 그걸 좀 상쇄하려고도 한 거고. 네, 전공에 대한 아무래도 경험이 필요할 것 연관성도 같아서 그렇고. 네, 그래서 지원하였습니다. 예. 그러면 앞에 그 호주 인턴 같은 거는 안 쓰는 게 나을까요? 일단은 그 전자에서 호주법인에서 인턴했던 경험은 사실 본인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굉장히 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플랜트, 특히 현대자동차가 지금 영업이익이 5조 이하로 떨어졌었는데 굉장히 회사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죠. 결과적으로 이걸 타파하는 거는 계속 줄어드는 내수 시장이 아닌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밖에 없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은 본인이 글로벌적인 역량 부분에서 호주법인에서 인턴한 부분 굉장히 좋은 소재죠. 사실 본인의 이력적인 부분을 제가 참고했었을 때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열심히 사셨고 아까 강사 얘기도 그렇지만 굉장히 요즘 학생들 같지 않게 본인이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는데 다만 이제 직무적으로 딱 매칭되는 연결고리가 없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 거고 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좋은 소재들을 잘 키워드를 뽑아서 역량 부분을 매칭시켜서 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역량을 가진 지원자로 탈바꿈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안 돼서 좀 아쉬운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이렇게 인턴 경험이 있지만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곧바로 연결되지 않는 경험을 가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무조건 버리는 카드로 두기보다는 거기서 좀 필요한 걸 뽑아내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이제 플랜트 기술을 지원하는 지원자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자 물론 이제 전체적인 키워드를 다 언급하면은 너무 거기에 맞춰서 매몰되기 때문에 중요한 키워드만 언급해 드리고 네. 인성적 그렇죠. 역량과 직무적 역량으로 직무적 역량이라고 하면은 공학 지식 엔지니어링 관련된 분야별 전공 지식 부분이
부분이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공적인 부분에 대한 매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네. 인성적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꼼꼼한 부분, 아까 언급드렸던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따라서 그 본인의 이력을 보면은 사실 그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단순하게 뭐 밴드 브레이크를 설계했다는 경험들과 캡스톤 디자인에서 팬미의 수거기를 설계했던 경험,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아직 예정이긴 하지만 기계 기사랑 정비 기사를 딸 예정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본인이 직무적 역량으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소재들이고 인성적인 부분도 사실 본인이 했던 다양한 경험에서 굉장히 잘 많이 뽑아낼 수가 있죠. 예, 본인이 그러니까 포장을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장. 아까 나왔던 인턴 거기서도 뭐 이렇게 꼼꼼했다 이렇게 그쵸, 좀 충분히 포장을 본인이 해볼 할 수도 수 있는 있겠네요. 소재 중에 좋은 소재죠, 좋은 소재. 그러게요. 저희가 처음에 안 물어봤는데 생물산업 기계공학과 나온 우리 그 세희 학생. 세희 학생이 가장 가고 싶고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많이 주니까라기보다는 내가 정말 가고 싶거나 이런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직무도 그렇고. 지금은 조금 바뀌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가고 싶었던 기업은 현대자동차 플랜트 쪽. 플랜트 기업이었고 네. 직무는 변함없이 제가 이제 현장과 연결되어 있는 공정 엔지니어나 설비 직군 그리고 플랜트 쪽으로 가고 싶은 거는 이제 그랬는데 네 변함은 없고 없는데. 회사는 조금 이제 다양한 쪽으로 어.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디를 생각해봤어요? 현대 이외에도. 현대 이외에는 제가 높게 보자면 삼성전자도 보고 있고 이제 제가 상신 브레이크 인턴을 하다 보니까 밴드 업체들도 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좋은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중견 기업도 너무 대기업만 보기보다는 다양한 쪽으로 눈을 넓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렇군요. 여학생이 공대생이라는 게 보통 이제 뭐 홍일점이라기보다 요즘 꽤 많은 분들이 공대생에 있긴 합니다만 남자들과 이제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자기소개서 초심자잖아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준비가 된 것 같아서 우리 세희 양이 같은 친구들 아직 처음이한 친구들한테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떤 쪽에 좀 집중해야 될지 네.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네, 일단 그 세희 학생이 사실 그 또 추가 자료로 본인이 경험 정리한 부분들을 잘 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경험 정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경험 정리를 잘 못하는 분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마인드맵을 해보시면은 본인에 대한 소재 부분에서 브레인스토밍을 바탕으로 각각의 뭐 대표적인 카테고리라고 하면은 뭐 본인에 대한 스펙 부분, 학교 학점 전공에서 들었던 수업은 뭔지. 또 프로젝트는 뭐였는지 이 세부적인 항목을 끝까지 가지치기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스타로 또 정리를 해보면은 사실 그것까지만 하더라도 본인의 자소서와 면접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산업과 기업과 직무별로 카테고리를 해서 그 맞춰서 본인의 경험 정리를 다시 한번 두 번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시는 거를 굉장히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희 학생 오늘 첫 번째 출연이었거든요. 오늘 어땠는지 소감 좀 들어볼게요. 사실 처음에 굉장히 많이 떨렸는데요. 지금도 떨리지만 하나도 안 떨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제 다양한 아나운서분들께 조언을 듣다 보니까 제가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거나를 확신하게 되었고 좀 다른 방향으로 조언해 주신 대로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이제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보니까 저는 한 이미지적인 걸 많이 보는데 예. 내일 면접이 있을 예정인데 그쪽으로는 거의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굉장히 잘하신 분인 것 같아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할 수 있겠습니다. 건방짐이 네. 어떤 건지 내일 확인 저희가 예, 저희가 직접 보도록 하죠. 해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박세희 학생 그리고 이면준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자, 1부 알차게 보셨죠?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김한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해외 취업 레주메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든든한 생활 시작해 볼까요? 누구든 노후가 든든해야 하니까. 개인형 퇴직연금 IRP 최대 연 700만 원까지 새 공제 혜택을 받으세요.
든든한 세제 혜택에서 든든한 노후 생활까지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답정부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저희가 마련한 시간이죠.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알아봅니다. 네.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우리 동네에 오늘은 어떤 일자리 소식이 올라와 있을까요?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으로 먼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고용센터의 노혜윤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혜윤입니다.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돼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고인기업은 서구 암남동 소재의 아시아 냉장 주식회사입니다. 냉장 및 냉동 창고 업체로 채용 분야는 냉동 창고 화물 입고 업무 및 현장 관리를 담당할 창고 관리원 1명입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 창고 관리 경력 1년 이상이신 분 지원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2,600만 원 이상이며 경력에 따라 면접 시 급여 조정 가능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으로 현재 부산 고용센터에서 채용 대행을 진행 중이오니 관심이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을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 1년 이상의 창고 관리원을 1명 채용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창원시 팔룡동 소재의 주식회사 대동사입니다. 도장 및 피막 처리 도금업 우수 중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생산관리원 1명입니다. 지원 자격은 전문대졸 이상으로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그 밖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운전 가능자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6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2,800만 원 이상이며 복리후생으로 1일 이식 제공, 기숙사, 자녀 학자금 제공이 있다고 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구비하신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일은 2월 28일까지이니 빠른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빠른 지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전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돼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지역 업체는 주식회사 안전정밀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베어링 가공업체에서 CNC 및 MCT 기계를 통한 베어링 가공 연삭 작업을 담당할 일반 기계 조립원 2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주 5일 근무에 2교대 근무로 급여는 시급 7,530원입니다. 복리후생으로는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차량 유지비가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회사로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직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른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주식회사 가자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캠핑 트레일러, 캠핑카 생산 시 필요한 전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초대졸부터 대졸까지 가능하며 경력은 2년 이상 되신 분만 지원 가능합니다. 업무 특성상 전기기능사 자격증 이상 취득하신 분만 채용한다고 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차량 소지하신 분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의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급여는 월 220만 원 이상입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셔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기 전자 설비 조작원 1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격 요건과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주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국경 없는 열정, 전 세계 취업문을 활짝 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세계로 가는 취업,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입니다. 네, 완벽한 영문 이력서를 원하신다면 이분과 함께하면 됩니다. 예. 영문 이력서 자소서 멘토 겸 글로벌 잡센터 취업영어 전문가 시아라 박쌤 모셨습니다. 자, 하이 어서 오세요. 시아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명절 증후군이 굉장히 이게 심한 거래요, 스트레스가. 네. 근데 시아라 얼굴 봤더니 명절 증후군은 없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많이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까? 네, 잘 먹었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제가 영문 이력서 네. 표현을 가지고 하니까 잡정보센터 시간에 영어를 잠깐이나마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이건 것 같아요. 증후군이 또 영어로 뭘까요? exactly, 맞아요. syndrome. 맞아요. 역시. 역시 조세호 아나운서. 다르다 박수. 신드롬. 신드롬 맞아요. 그래서 신드롬, 명절이 지난 다음에 뭐 손목이 뻐근하다든지 이런 증후군이 있으시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포스트 할리데이 신드롬 혹은 블루스라 그래요. 우울한이란 뜻으로 신드롬이나 블루스라고 하니까 하나 챙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신드롬 배웠네요. 인사도 안 했는데 네. 훅 치고 들어갔습니다. 예, 소개해 주시죠. 예. 네, 우리 조선 아나운서 모시겠습니다. 어서 신드롬. 오십시오. 신드롬. 네, 안녕하세요. 조선입니다. 이게 아주 뭐 영어 새해 복 이름 많이 받으세요. 영어 네. 이름은 그냥 신드롬 조로 갑시다. 어떻게 별일 없었습니까? 예, 저는 잘 설 지내셨습니까? 때 또 오늘 배운 표현이니까 저도 신드롬 아닌 신드롬을 겪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콩글리시인데 예. 투머치 신드롬이라고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많이 먹어서 옷이 좀 그래요. 작은 것 같기도 하고 다들, 예. 얼굴이 좀 붓게 나오는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한데 의상실에서 다들 뭐 남자도 그렇고 예, 신드롬을 하고 빨리 있는 이 것 같더라고요.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내용 네. 빨리 좀 들어볼까요, 선생님? 네. 예. 저번 시간에 저희가 예. 생명공학과, 생명과학과 전공이고 대진대 행정학과에서 학사 편입을 했다가 예. 지금 현재 숙명여대에서 생명과학과, 지금 우리 이 시간에 병원에 있는 우리 세은이 이력서인데요. 박세은이야. 제가 여기다 그렇죠. 추가적인 정보를 좀 드릴게요. 해외 예. 취업을 여러분들이 굳이 내가 비용까지 지불하시면서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글로벌 역량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건데요. 사실 이 친구가 학점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알바를 해서 굉장히 특이한 학생이었다. 네, 얘기하셨었죠? 맞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냐가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그래요.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조금 나열을 해서 알려드리고자 맞아요. 합니다. 이게 보니까 한국 네. 채용 시장에서는 외면당할 수 있는 경력들도 해외 네. 기업들은 인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네.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맞습니다. 조소연 아나운서가 그 박세은 양의 워크 익스피리언스 좀 다시 짚어주시죠. 예. 네, 다양한 경력의 박세은 양의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좀 더 보시죠. 예. 네,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경험 중에서요. 밑줄 친 경험들을 하나씩 첨삭을 해주실 텐데요. 예. 먼저 상단에 있는 LG 하우스홀드 앤 헬스 커스메틱 스토어에서 고객 서비스를 한 경험부터 세은 양이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와 광고성 메일, 전화 영업, 또 웹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판매 안내문을 만든 것 같고요. 또 예. 고객 데이터베이스와 광고성 메일을 관리하고 업데이트, 그리고 고객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칭찬을 받았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고요. 또 중요한 제품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유선형 판매와 설치 과정을 위한 광범위한 고객 관리를 보조를 했다. 이렇게 좀 조금 두루뭉술하게 적은 것 같기도 하고요. 길기도 비즈니스 하고요. 어드민에는 조금 맞지 않을까 해서 좀 더 임팩트 있게 우리 CRSM이 좀 정리를 해주실 것 같아요. 네. 뭔가 좀 축약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 친구가 일단 칭찬을 먼저 해줘야 될 게, 제가 엔트리 레벨이라고 치고 커스터머 서비스라고 치라고 했더니 거기서 나온 모든 그러한 자료들을 리서치 펌처럼 다 적어내려서 좀 장황해졌는데요. 그러게요. 하나씩 제가 조금 살펴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 어떤
어떠한 그 표현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제가 영문 이력서를 좀 보다 보니까 가장 많이 하시는 것들이 사실 카페 알바나 지금 사실 멋들어지게 나오는데 LG 생활건강이죠. 예. 그러니까 페이스샵에서 일했던 경험을 지금 쓴 건데요. 화장품 가게. 네, 굉장히 그럴듯하게 썼는데 이것을 왜 썼냐면요. 생활건강을 풀어냈더니 이 친구의 직무 방향성이 일치해요. 행정학과랑 생명건강이잖아요. 예.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나중에 QA/QC,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품질 관리나 품질 보증 이쪽 QA/QC 쪽으로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사실 많은 내가 전략을 MD처럼 구축을 하지는 못하겠죠. 근데 이 단어를 조금 기입해 놓으세요. suggested. 제안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예. 들어서 요새 신상품, 요새 뭐 seasonal commodity, 요새 뭐 예를 들어서 시즌별 상품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우리 MD님께 이 앞쪽에 조금 이 상품 매매대를 좀 놔둬볼까요? 라는 것도 제안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잘 보면 MD 쪽 관련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직무 용어가 됩니다. 그리고 잘 보면 고객들 dissatisfaction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만족이 많겠죠. 이런 취소 따위들을 내가 실제로 어떻게 취소 사항들을 대처했는지에 관련해서 고객 그렇네요. 컴플레인트와 그리고 리펀드 관련 영업 관리 및 전략 기획 예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알바에서의 경력을 비즈니스 어드민에 적합한 이력으로 끌어올린 점이 상당히 인상 깊어 보이고요. 자, 두 번째 바로 좀 짚어주시죠. 네. 예. 계속 고객 관리 관련 부분을 지금 네. 학생들이 눈을 실수를 하는 부분이 보통 행위들을 잘 써요. 근데 해외 취업은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실 때 이 행위들을 실무로 바꾸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도 잡정보센터 일부의 시청자로서 누누이 보고 그걸 가지고 영어로 좀 바꾸는데요. 예. 화면을 통해서 조금 보실게요. 자, 역시 고객 불평사항들을 어떻게 다뤘는데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고 어떻게 했어? courteous and calm 이것들을 챙기세요. courteous 하면 예의 바름입니다. curt 하면 궁전이란 뜻이거든요. 예의 바르게 침착하게 모든 상황에 대응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courteous and calm. 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것만 챙기세요. C and C 뭐라고요? courteous and calm. CAC. 네, courteous and calm 이렇게 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했고 그리고 고객 불평 사항이라는 단어 또 챙겨볼까요? customer displeasure. customer displeasure. 입 밖으로 내고 있어요? 좋아요. 네, 여기까지 하고 또 컴플레인보다는 디스플레이저가 맞는 거예요? 네, 컴플레인 해도 되고요. 좋은 지적이 이제 많이 아무래도 들어보시다 보니까 커스터머 컴플레인 해도 되고요. 네, 네, 커스터머 컴플레인, CC죠. 근데 이것도 역시 커스터머 디스플레저, 커스터머 디스사티스팩션 이렇게 챙겨도 되는데 한 가지만 챙겨볼까요? 커스터머 컴플레인 좋아요. 커스터머 디스플레전 좋아요. 예. 여러분들이 챙기고 싶은 거 입에 배는 걸로 챙기세요. 괜찮은 걸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것도 바로 살펴볼까요? 예. 네, 한번 문장으로 또 볼까요? 네. 자, 제가 이제는 앞에서는 조금 정성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실무로 바꿔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역시 아무래도 내가 문과 출신이었는데 급하게 편입을 했다는 이력을 남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HR 매니저들께서 바보가 아니신 이상 모를 예. 리가 없죠. 그래서 고객 관리를 내가 요새 현 상황에 맞게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데이터 처리를 했는지에 관련해서 잘 보시면은요. 이거 여러분들 꼭 챙겨 놓으세요.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배웠대요. 커스터머 서비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배웠는데요. 어떠한 상황들을 담고 있는 거냐면 트랙 딜리버리 이게 예. 뭘까요? 운송을 추적할 수 있는 상품군을 다룰 수 있었고 또 리포트 온 무브먼트 요새 이 시장성이 어떠한 동향에 따라서 어떤 품목이 판매도가 높은지 위클리, 먼슬리 어떻게 다른지 예. 모든 동향들을 파악했다라는 표현으로 트랙 딜리버리 그리고 리포트 온 무브먼트 이걸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바로 또 넘어가 볼까요? 네. 자, 다음 거요. 자, 생건. 오늘 생활 건강에서 한번 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국어 보시면은 조금 여러분들 이해도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좀 볼게요. 보니까 자, 이 부분 조금 챙기세요. 내가 어떻게 스태프로서 사실 세일즈 스태프로서 올리브영이라든지 여러분들 문과생들 누누이 좋아하시는 올리브영이라든지 LG 생활건강을 잘 보시면 내가 어떤 이 판매도 그리고 위클리 플랜 그리고 먼슬리 플랜에 맞게 월간, 일간 어떤 상품군이 조금 더 많이 팔렸는지를 고객의 동향에 따라서 지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품목을 외웠다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Memorize entire line of company product가 나왔는데요. 이것 조금 내가 낯설지만 챙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Entire line of product. 입 밖으로 내보세요. Entire line of product. 맞아요.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외웠다. 이것만 예. 챙겨놓을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챙기시고요. 밑에 예. 표현 바로 보실게요. 예. 판매했다라는 표현을 이력서에 쓰실 때는
우리가 팔다라는 표현으로 보통 뭘 알죠? S로 시작하는? 세일즈 맞아요. 셀이라는 단어를 많이 하는데 이 단어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merchandise. merchandise. 네, 예. 이게 조금 더 비즈니스 영어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위클리, 즉 주간에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을 판매했다. 왜냐하면 위에 나왔죠? Memorize entire line of product가 나왔기 때문에 고객 동향에 맞게 커스터마이즈,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간 품목을 많이 팔았다라는 표현이 돼버립니다. 예. 마지막 하우스홀드 앤 헬스 코스메틱 스토어에서 태스크 앤 리스폰시빌리티 수정 후에 마지막 부분을 짚어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예. 지금 목 건강이 신드롬이네요. 많이 안 좋네요, 여러분. 네, 블랙 포인트에 맞게 기침을 한번 한 뒤에 알려드릴게요. 예. 예, 하겠습니다. 네, 생활 건강 봐봅시다. 예. 자, 이제 앞에서 고객 관리도 했고요. 내가 모든 품목 위클리 세일즈에 맞게 주간 재무제표에 맞게 내가 공시성에 맞게 판매를 했어요. 그럼 이번 주에는 뭘 했을까 볼까요? Strong Operation Support. 자, 이걸 챙길게요. 내가 실제로 행정 업무를 봤다라는 표현. 행정 업무가 영어로 뭘까? Operational Support. 입 밖으로 내보셔야 돼요. Operational Support. 네, 이거를 제공을 했대요. 예. 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이걸 조금 챙겨볼게요. 중간에 콜론 뒤에 reconcile accounts가 나와요. 이게 reconcile accounts 하면 수지 결산에 맞게 다루었다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reconcile 이거 어려운 단어네요. 네, 그렇죠? reconcile account. reconcile을 토익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화해시키다로 나와요. 그럼 내가 계정을 화해시켰다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수지 타산에 맞게 이 재무제표를 관리했다라는 표현으로 관리했다. reconcile account. reconcile account. 이런 것들은 잡정보센터에서만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꼭 좀 챙겨놓으세요. 한국어로 공부하면 이런 것들을 챙길 수가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하십시오. 예. 오늘도 꿀팁 꽉꽉 챙겨갑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요, 관공서에서 일했던 내용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수고해주신 조선 아나운서 그리고 시아라 박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자, 알찬 시간 함께 잘 하셨죠? 내일도 특집 왜 떨어졌나 시즌3 계속되니까요. 내일 방송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